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LS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기본적으로 LS 지주사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이기도 하고 코스피 200에 속한 중형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상승 특징주로서의 그런 특징주로서 상승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추가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사실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징주로서 이제 오늘 이제 상승 이유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결국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증권사의 긍정적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과 IBK 증권에서 리포트를 쓰면서 수급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이 두 번째도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에 들어가는 걸로 좀 확인이 되는데, 두 번째는 결국에 요 기사다. 이 기사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방들의 오픈 채팅방에도 오전에 이제 장전에 다 올려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기사예요. 보시면 LS그룹, LS 니코동 일본 지분 사들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작용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수급이 탄탄하게 잘 움직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부분이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파적인 측면으로서 지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LS그룹이라는 그룹은 LG그룹에서 이제 계열 분리를 하면서 나온 그룹이죠. 나오면서 탄생을 한 그룹이죠. LG그룹에서 이제 계열 분리를 하면서 나온 그룹이 이제 LS, LIG,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는 아예 일가가 다르죠. 허쉬 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더 짜잘하게 더 범 LG가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 어쨌든 LS 그룹이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으로서 주목받는, 이제 좀 원자재의 색채가 강한, 약간 LS 그룹 하면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이제 그룹이죠. LS 그룹이 이제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런 가운데서 지금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이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가져오면 만약에 이제 확실하게 인수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LS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에 좀 담기긴 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가장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엔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엔화에 대한 부분. 이 엔화가 이제 지금 엔저죠. 엔저. 보통 우리나라 1달러 했을 때, 약간 1달러랑 교환 비율을 했을 때, 1달러와 100엔 비교했을 때, 이게 한 110원 정도 차이를 두고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110원 정도. 근데 최근에 그 범위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엔화는 1000원 이하에서 100엔당 이렇게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굉장히 낮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결국 엔화에 대한 부분이 저평가라기보다 저평가라기보다 엔저, 그러니까 어쨌든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긴 하죠. 그런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 평가를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동안 일본의 해외 자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런 자산에 대한 자산 구조가 좀 변화가 좀 발생을 하면서, 그런 발생이 점점 누적이 되어 가면서, 엔화가 각광받았던 측면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해외 자산이 많아서였던 측면이었는데, 그러한 자산들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BOJ라고 하죠. BOJ에서의 이제 행보가 자꾸 이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돈을 풀려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아베노믹스로 해서 아베가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돈을 계속적으로 풀어대는 그런 액션들이 나왔었죠. 물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이야 있었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서 좀 무너진, 제대로 원만
강하게 되진 못했었던 부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자국 내에 부양을 시키는 부분은 분명 있고 또 수출 경쟁력도 높이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 하는데 현재 상황의 주요 포인트는 좀 더 이제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화폐로서의 지위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서 특히나 이제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이 화폐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기존과는 다르게 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또 준 기축통화로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달러와 그 달러의 이제 통화 스와프가 이제 무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기축통화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뭐 데미지가 받으면서 엔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엔저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 안 좋아요. 안 좋고 특히나 경쟁하는 자동차 안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 약간 또 특수적인 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뭐랄까요 공급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공급난이 풀릴 것이라는 기사들은 지금 조금씩 나오고야 있지만 계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이 막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면서 지금 신차 출고가 거의 기본 1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엔저가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더라도 그리고 옛날 같은 현대기아차의 그런 경쟁력이 아니죠. 현재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약간 좀 덜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워낙 기존에 미리 많이 빠져놓은 측면도 있었고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인데 하여튼 엔저가 진행되면 최근이야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수출에 대해서 좀 불리한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여기가 포인트예요. 반대로 엔저를 활용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알짜 일본 기업들을 사들이는데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일본 엔화의 가치보다 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을 조금만 주면 일본의 엔화를 사들일 수 있고 이 돈으로 일본 기업을 사들이면 당연히 적은 돈으로 알짜 기업을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그냥 단순하게 이거 지분 사들이고 이제 영향이 확대하고 그 원자재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LS그룹이 이 엔저를 활용해서 뭔가 액션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초반에야 이제 쭉 기사를 내려보면은 보시면 이제 이제 일본 쪽의 회사가 매각에서 타진했을 때는 이제 요렇게였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약간 이 기업의 이제 지분 가치가 원자재로 인해서 이제 너무 높아진 측면에서 이제 그런 지분 확대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장 확보를 해놓고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한다면 그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엔화에 대한 엔저를 활용한 액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S 말고도 일본의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무신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도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추가로 그냥 단순하게 LS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자회사 다른 것도 LS 전선 아시아도 분기 최대 매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LS 그룹이 대한 부분으로서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지주사가 기본적으로 저평가되는 측면이야 있지만 더블 카운팅 우려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특히나 저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업과 관련해서 지분을 더 확보해 온다면 결국 이 지주사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이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투신, 연기금도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재무적인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저평가인데 어느 정도 저평가인지 체크를 해보면 현재 수준에서는 청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청산가치 11만 3천 원대인데 현재 주가 5만 9천 원대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제 매물이 어떻게 보면 많고 하고 이제 이동평균선 하락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서 이제 뚫어놓은 부분이긴 한데 바로 어느 정도 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65,000원 부분까지 움직이는지 아니면 다시 조정 잡아주고선 움직이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자라고도 볼 수 있겠고, 조금 이제 단순하게 오늘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인 그런 측면으로 뭐 어느 정도 보는 것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조금 시야를 넓혀서 그 지분의 확보에 합작 회사에 대한 지분 추가 확보에 대해서 이슈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또 추가적인 원자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